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30%. 이 무서운 수치가 당신에게 닥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부터 25분만 투자하면 밤중 다리 쥐를 절반으로 줄이고 계단 오르기를 한결 수월하게 만드는 칼슘 폭탄 5가지와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비밀을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식단과 보충제, 운동 변경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저는 20여 년간 가정의학과에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함께 해온 전문의 김석주입니다. 매일 우유 2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칼슘 1000mg을 한꺼번에 먹어도 실제 몸에 들어가는 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200에서 300mg씩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깬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 모든 증상이 골다공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 시니어 4분 중 1분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 같은 노인이 우유 2잔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속만 불편하고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20분만 투자해서 식탁만 바꿨더니 2주 만에 밤에 쥐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인 김영자 씨는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고 매일 우유 2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속이 계속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부담스러워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심해진 거였죠.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골밀도 수치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권해드린 건 우유 대신 두유와 치즈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레몬즙 몇 방울을 뿌린 채소를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었죠. 2주가 채 되지 않아 속 불편함이 사라졌고 2, 3주 후에는 아침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차가 큽니다만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목만 기억하셔도 오늘 저녁 식탁이 바뀝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은 대략 200에서 300mg이 한계입니다. 이 이상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한 번에 한 사발을 다 마시면 몸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700에서 1200mg을 채우려면 아침에 200mg, 점심에 300mg, 저녁에 200mg, 간식으로 100mg 이런 식으로 나누면 총 800mg를 거의 완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800mg를 먹었다면 절반도 흡수되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뒤에 바로 장보기 리스트를 드릴 테니 지금부터 실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칼슘 폭탄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 한 큰술 대략 10g에 칼슘이 200mg 들어있습니다. 비빔밥에 2큰술만 뿌려도 400mg을 한 끼에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흡수 팁이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통깨를 같이 뿌리면 마그네슘이 칼슘과 균형을 맞춰 흡수율을 높입니다. 다만 나트륨이 높은 편이므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하루 한두 큰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나 청경채입니다. 케일 100g에는 칼슘이 2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청경채도 비슷한 수준이죠. 케일이 부담스럽다면 청경채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데쳐서 먹는 것보다 살짝 볶거나 쌈으로 먹는 게 흡수에 더 좋다는 점입니다. 케일에 든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레몬즙이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일 쌈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 칼슘 폭탄은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 30g, 대략 두세 조각에 칼슘이 200mg 들어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도 비슷합니다. 라벨에서 1회 제공량 기준 칼슘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치즈의 장점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뼈 형성에 필수적인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높으므로 하루 30g, 대략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를 달걀과 함께 오믈렛으로 만들면 비타민 D까지 보충할 수 있어 칼슘 흡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 200ml 한 잔에 칼슘이 3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차이가 크므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유의 이점은 이소플라본이 뼈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를 마실 때는 잘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기 쉽거든요. 바나나나 견과류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면 이눌린과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만 두유도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100g, 대략 반 모에 칼슘이 150에서 200mg 들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함량이 다르므로 포장지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두부는 조리법이 다양해서 매일 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두부조림이나 마파두부로 만들어도 맛있죠. 두부의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부를 들깨가루와 함께 끓이면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마그네슘 보충도 됩니다. 박순례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인 박 씨는 틀니 때문에 단단한 음식 씹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칼슘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멸치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드시길 권했습니다.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들기름과 데친 케일을 잘게 썰어 비빔밥에 넣어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박 씨는 며칠 만에 멸치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밤에 종아리 쥐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손 강직이 완만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출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개인차가 큽니다만 이렇게 작은 변화가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하루 식단으로 묶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제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이는 흡수 부스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시거나 달걀 노른자, 연어 같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레몬, 오렌지,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일쌈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면 칼슘과 비타민 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눌린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부찌개에 양파와 마늘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칼슘 흡수도 향상됩니다. 네 번째는 산성 환경 만들기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이 이온화되지 않아 흡수가 어렵습니다. 식사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도움이 됩니다. 멸치가루 비빔밥에 참기름과 식초 몇 방울을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하중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이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빠른 걷기를 하루 30분 정도 하시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다음에서 하루 식단으로 묶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실제 하루 식단을 짜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 한 접시와 두유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 2개에 치즈 30g을 넣고 오믈렛을 만드시고 두유는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서 드세요. 여기에 오렌지 한 조각이나 키위 반 개를 곁들이면 비타민 C까지 보충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칼슘 약 50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멸치가루 비빔밥을 드시면 됩니다. 잡곡밥에 각종 나물과 멸치가루 2큰술을 뿌리고 들기름과 통깨, 식초 몇 방울을 넣어 비비세요. 여기에 케일이나 청경채를 넣은 된장국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된장국은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점심에 칼슘 약 40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을 넣은 들깨탕과 청경채 닭볶음, 잡곡밥을 드시면 됩니다. 두부 반 모아 버섯을 들깨가루와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국물이 됩니다. 청경채는 닭가슴살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칼슘 약 300mg을 섭취하게 됩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아몬드 한 줌과 볶은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가 불편하신 분은 두유 한 잔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칼슘 약 1300mg을 섭취할 수 있고 이를 서너 번에 나누어 먹기 때문에 흡수율도 최대화됩니다. 끝부분에 이틀차 체감 포인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장보기 리스트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치즈, 달걀, 두유, 두부, 멸치가루, 케일이나 청경채, 들깨가루, 통깨, 그릭 요거트, 아몬드, 검은콩, 레몬, 식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시 뒤에 2주 실행 플랜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주 실행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적응과 흡수 세팅에 집중하세요. 매일 햇볕을 15분씩 쬐고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식단은 기존 식단에서 멸치가루와 치즈 하나씩만 추가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해지고 밤에 다리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나트륨 조절과 흡수 향상에 집중합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사할 때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채소도 케일과 청경채를 번갈아 가며 드시고 걷기 운동에 계단 1층 오르기를 추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한 층씩 더 올라가 보세요. 이 시기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손목이나 발목이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도윤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인 이 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어서 햇볕을 거의 못 받고 운동도 안 했습니다. 커피도 하루 4-5잔씩 마셨죠? 그런데 햇볕 15분, 쬐기와 빠른 걷기 30분을 시작하고 커피를 한두 잔으로 줄이고 치즈 소량과 두부 반 모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수면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고 아침에 허리 뻣뻣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원에서 10분 정도 꽃 손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체감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정도 지나면 속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제품으로 속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두유로 바꾸면서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되면 밤중에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근육 수축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2주 정도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 무릎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같은 층수를 올라가도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무거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는 뼈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2-3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두 문단만 더 들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법이 완성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나트륨, 카페인, 탄산음료는 누적되면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드시고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도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갑상선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칼슘 보충제와의 복용 간격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멸치가루 비빔밥과 햇볕 쬐기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치즈 오믈렛을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두부 요리를 넣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지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곧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한 문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사망률이 20에서 30%까지 보고되는 현실을 기억하세요. 연령과 동반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골절 자체보다 그로 인한 활동력 저하와 합병증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의 골밀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멸치가루 한 큰술을 밥에 뿌려 드시고 치즈 두세 조각으로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고 두유 한 잔을 흔들어서 마시고 두부밥 모를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고 케일이나 청경채를 레몬즙과 함께 드시고 햇볕을 15분 쬐고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고 계단을 하루 한 층씩만 더 오르시면 됩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골다공증 예방은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멸치가루를 사서 밥에 뿌려 드시거나 치즈 한 조각을 드시거나 15분만 햇볕을 쬐거나 아무거나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댓글로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실지 선언해 보세요. 오늘부터 멸치가루 비빔밥 시작합니다. 치즈 오믈렛 도전합니다. 매일 15분 햇볕 쬐기 실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인 한 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이런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 소견을 보였고 1년 후에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등산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소리 없는 적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멸치가루와 두부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케일 대신 시금치나 배추를 활용하셔도 되고 치즈 대신 우유나 요거트를 드셔도 됩니다. 완벽한 요리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멸치가루는 그냥 밥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 두부는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워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치즈도 빵에 올려서 토스트로 만들면 간편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됩니다. 계절에 따른 조절도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쬐기 쉽지만 겨울에는 실내에서 창가에서라도 햇빛을 받으시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제철 채소를 활용하면 영양가도 높고 경제적입니다. 봄에는 냉이나 달래, 여름에는 깻잎이나 상추, 가을에는 시금치나 배추, 겨울에는 무청이나 당근잎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하루 700에서 1200mg을 200에서 300mg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멸치가루, 케일이나 청경채, 치즈, 두유, 두부가 5가지 칼슘 폭탄이고 여기에 비타민 D, 비타민 C, 이눌린,
산성, 환경, 하중 운동이라는 5가지 흡수 부스터를 더하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하루 식단은 아침에 치즈 오믈렛과 두유, 점심에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에 두부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1주차에는 적응에 집중하고 2주차에는 흡수 향상과 운동 강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골절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식단이나 보충제, 운동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응고제, 갑상선, 호르몬제,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질환, 부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